안녕하세요. 효키랍니다. 자, 오늘 2020년 5월 22일 금요일이죠. 한국경제TV 오늘 방송 리뷰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월요일 날만 방송을 나왔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월요일, 금요일 이틀 방송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월요일 날은 이제 시황 분석 위주로 하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이슈 분석 위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도 똑같은 이미지로 가면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금요일 날은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단기 투자를 한번 해보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코너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특집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제 코너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금요일날 계속 할지 아니면 이제 목요일날로 잠깐 나중에 특집 끝나면 이동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추후에 제가 뭐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출연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리뷰 내용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번 쭉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었던 내용 중에 잘린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번 주에 거의 1년 넘게 만에 코스닥이 700포인트를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해 보이면서 7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 코스닥이 과연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일까요? 이런 질문이 사실은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여기에 좀 답변을 드리면은, 코스닥이 사실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차트가 한국 코스닥 차트인데, 보시면 700포인트 기준으로 선을 한번 그냥 쭉 까볼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까보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보신 라인이 코스닥 700포인트예요. 이 라인이 언제였냐? 작년 6월죠. 6월. 작년 6월 달 말 정도에 깨지고 나서 진짜 거의 딱 1년 만에, 네, 거의 다 1년 만에 이 자리가 회복됐고 다시 이제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그래요. 원래는 그렇잖아요. 올해도 사실 이 포인트를 도전을 하려다가 한번 확 그냥 크게 미끄러졌었는데, 사실은 요 크게 미끄러진 이슈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중국 관련 문제, 그래서 중국의 이제 우한 폐렴 관련 문제가 나왔고, 사실 이걸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우한 폐렴 관련 문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왼쪽 박스였고요. 오른쪽 박스는 사우디가 그죠? 러시아와의 어떤 감정 싸움을 하면서 치킨 게임, 유가 치킨 게임을 시작하면서 지수가 한번 이렇게 확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다시 치고 올라왔는데,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잘 보시면은 코스닥은 이미 우한 폐렴 관련 이슈가 직격탄을 줬을 때, 그때 그리고 유가 치킨 게임이 만들었을 때 그 전 수준을 회복을 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고점이다 이제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요. 어쨌든 돌바락제였잖아요. 돌바락제가 해소가 됐죠. 이제 천천히 해소가 되면서, 이제 아직까지 100% 해소가 되지 않았지만 거의 이제 해소 느낌으로 가면서 원래 스타팅 포인트로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 상승,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인간사가 그렇듯이 열심히 달려온 사람들, 열심히 달려온 누군가는 좀 쉬어줘야 되는 타이밍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만일 좀 더 높은 자리로 가고 싶으면은 조금 이제 쉼의 구간, 조금 이제 주가가 쉬었다 가는 구간이 좀 발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반해 코스피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 보시면은 같은 느낌으로 지난 2월달 수준 한번 볼게요. 깨지기 전에. 누가 보더라도 깨지기 직전 자리 이 자리죠. 이 라인이 대략 봤을 때 2229포인트 정도 돼요. 근데 그 이후에 한 번 깨지고 두 번 깨지고 해가지고 주가가 훅 내려갔다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보시면은 앞에 코스닥은 이미 이전 지수의 포인트를 회복을 했는데 코스피는 아직 회복을 못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코스피, 코스닥 두 시장을 봤을 때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곳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이 좀 더 메리트가 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코스닥은 조금 쉬어줘야 좀 좋을 것 같다. 쉬어줘도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상대적으로 회복이 안 돼 코스피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더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사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략을 삼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사실은 지난 2월달 우한 폐렴 그리고 유가 치킨 게임 관련 이슈가 터지기 직전 자리를 회복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지수 포인트라는 게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의 흐름을 한꺼번에 이제 종합적으로 나타낸 차트잖아요. 자, 그러면은 힌트를 하나 얻어볼게요. 코스닥 차트는 올라왔어. 2월 수준으로. 근데 아직까지 여기 2월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기업이 있다 라고 봤을 때 그 기업들은 싹 다 일단 뽑아야 돼요. 일단 싹 뽑아야 됩니다. 왜? 아직까지 그 전 자리까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전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못 올라왔다는 거, 일단 거기서 첫 번째 우리가 종목을 셀렉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은, 일단은 2월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종목들 중에 여기서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 날이 실적 발표 마감이었잖아요. 실적 발표가 다 마감이 됐는데 여기에 실적까지 좋다. 네, 2월 달에 돌바락제 이슈가 터지기 직전 자리까지 주가 회복도 하지 못한 데다가 여기서 이제
실적까지 좋다. 이 종목은 무조건 지금 매수해야 됩니다. 무조건. 네, 무조건. 물론 이제 기업의 어떤 상황을 봐야겠죠. 기업의 그냥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사실 이제 큰 부담이 없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디테일한 부분을 다 봐가지고 일단 2월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고, 자,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코스닥 종목 중에 아직까지 2월달 주가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종목들, 특히 최근에 핫한 IT 종목들 다 한번 여러분들이 처음에 뽑는 거예요. 그래서 쭉 뽑아보면은 그 중에서 실적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최소한 10에서 20% 이상은 성장한 기업들, 성장률이 높을수록 좋아요. 숫자가 많이 찍히면 찍힐수록 좋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은 그 종목은 상대적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게 일단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포인트였어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3월 23일이었나? 그때 이제 환경 출연을 해가지고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23일 언제였냐? 이때였어요. 이때죠. 우한폐렴 그리고 유가 관련 치킨 게임이 완전 피크를 찍고 정말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제가 월요일날 방송 출연을 해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그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어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했고, 그날 매수하신 분들이 제가 보니까 23일날 그날 제가 차트 볼게요 그냥. 자, 23일날 코덱스 레버리지 종가가 얼마예요? 6,490원이죠? 그죠? 6,490원이고 어제 종가가 얼마였습니까? 어제 종가가 1,810원이죠. 그러면은 23일날 종가가 6,490원이고 어제 종가가 1,810원인데 주가가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제가 그 3월 23일 방송에 코덱스 레버리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욕 엄청 먹었어요. 또 지금 급락이다, 지금은 누가 봐도 시장 하락이다, 레버리지를 왜 하냐 이런 말 엄청 들었는데, 만일 전날 제 방송을 보시고 코덱스 레버리지를 조금이라도 매수하신 분은 현재 수익률이 세금 빼고요 66.56%가 찍혀있어야 정상이에요. 그죠? 예,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린 종목이 나옵니다. 바로 어떤 종목이냐? 지금 보고 계신 코덱스 레버리지예요. 자,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코스닥은 이제 2월 수준을 회복했는데 코스피는 아직 회복 못했어요. 코덱스 레버리지도 당연히 2월 수준 회복 못했겠죠? 그럼 무슨 얘기냐? 지금 들어가면 적어도 저 자리까지는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오늘 목표가를 15,000원을 제시해드린 거고, 중기라고 잡은 거는 조금 여유롭게 보시라고 잡아드린 거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 코덱스 레버리지고요. 비중은 전체 여러분들 투자금 대비해서 20%까지 매수 가능 의견, 중기 목표가는 15,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마이너스 한 10% 정도? 지금 21선이 아래쪽에 있는데 21선 볼까요? 현재 21선이 오늘자 기준으로 약 1180원인데요. 근데 굳이 여기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따가 10,000원대 크게 이탈하면은 손절하셔야 될 것 같은데, 손절할 이유 모르겠습니다. 저는 굳이 이걸 중기로 보시는 분들은 손절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2월 정도까지 주가 수준을 회복해주면 15,000원 라인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첫 번째 종목 코덱스 레버리지 소개해드렸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종목, 세 번째 종목도 각각 컨셉이 다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종목으로 들었었던 종목은 사실은 오늘 방송 컨셉이 다음 주 금요일까지 3% 수익 실현하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오늘 사무실로 복귀하는 시간에 끝났습니다. 어떤 종목이냐? 바로 캠트로스였어요. 근데 뭐 이거 소개하고 나서 나오는데 뭐 작가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거래량이 정리 어쨌니 뭐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도 유튜브에 하셨다고 하는데 뭐 일단 모르겠습니다. 자, 캠트로스 보겠습니다. 캠트로스고요. 오늘 보시면은 7.07%까지 급등했어요. 요거를 분봉으로 볼게요. 제가 10시 20분에 방송을 출연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금액대가 2,900원대 이하였죠. 10시 20분 때 제가 방송 출연을 하고요. 이 3분봉인데 좀 더 짧은 거 볼게요. 10시 20분 방송 출연하고 20분 대가 대략 이 정도죠. 19분 요 정도. 제가 방송을 시작했었던 시점이 요 시점이었어요. 요 시점이고 앞에 무슨 뭐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바로 시작됐으니까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2,900원 이하 소개해드렸는데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사실 좀 바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좀 내려왔다가 사실 중간에도 2,900원 이하 때 잡아준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2,900원 이하로 잡으시는 거는 큰 무리가 없으셨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소개해드린 이후에 그냥 20분? 제가 20분 기준 잡을게요. 20분에 일단 뭐 매수가는 2,900원 잡고요. 2,900원 잡고 20분에 시작하자마자 보시면은 54분이죠. 54분이면은 한 30분 정도? 30분 정도 만에 고가 3,300원을 찍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수익률이 2,900원에서 3,030원까지 올라갔고 대략적으로 수익률이 4.48%.
4.48%, 2,900원 기준으로 3,030원이니까 4.48%. 수수료 떼고 세금 떼더라도 4% 이상의 수익이 나오셨을 거예요. 이 종목은 목표가 달성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사실은 2,920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일단 다음 주 금요일까지 우리가 보자라고 했으니까 다음 주 금요일까지 그냥 보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목표가 달성했으니까 이거는 성공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캠트로스는 지난번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수출 제한 품목을 걸면서 그때 요거 규제 관련 종목으로 이제 있었던 종목이에요. 2차 전지 관련주로 분류가 됐는데 전해액 첨가제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나와요. 실제로 전해액을 해요. 첨가제 합니다. 근데 전체 매출 중에 그 전액 첨가제 쪽 매출이 한 3, 4%밖에 안 돼요. 이건 미비합니다. 그런데 원래 테마를 형성할 때 뭐 3, 4%든 4, 5%든 없는 것도 그냥 엮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2차전지 관련주로 포함을 시켜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본 기업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작년 1분기 적자였는데 이번 1분기에 흑자로 돌아선 기업, 그것도 흑자로 돌아선 턴어라운드 폭이 큰 기업을 선정을 한 건데, 작년 1분기 매출이 96억, 그리고 이번에 101억, 한 5%, 5.42% 올랐고요. 영업이익은 작년 9,800만 원에서 올해 약 6억 원 정도, 547.83% 급등했고요. 당기순이익은 5억 원 적자 작년에, 그리고 올해는 10억 원 흑자. 그래서 흑자 전환을 크게 했죠. 숫자는 크지 않지만. 자, 그래서 제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사실은 준비했어요. 보면은 앞에서 설명드린 2월달 자리가 사실 이 자리였잖아요. 3,500원대 자리인데 아직까지 2월달 자리를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거 관련으로 한번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컨셉과 똑같은 컨셉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목표가는 3% 이상인데 오늘 달성을 했으니까 그거는 그냥 달성했다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준비한 종목은요, ICD예요. ICD 같은 경우는 LCD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를 주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본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컨셉 자체가 앞에 캠트로스와는 다릅니다. 앞에 캠트로스는 작년에 적자였는데 올해 크게 흑적자로 전환한 기업을 소개해드린 거고, ICD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도 흑자였는데 작년 1분기도 흑자였는데 이번엔 흑자폭을 더 키운 기업 컨셉이에요. 자, 실적 보면은 매출액, 이제 다트를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다트를 보겠습니다. 자, 이 생각을 못했네요. 바보 같네요. 끝나고 다시 한번 보죠, 뭐. 자, 금감원전자공시 다트를 보겠습니다. 다트를 보시면 작년 1분기 매출액이 340억이죠. 341억. 근데 올해는 462억 정도로 약 한 35% 매출 크게 늘었죠. 영업이익은 작년에 4억이었는데 올해는 83억. 이게 1911% 급등했어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작년에 11억이었는데 올해 73억 정도로 553% 급증을 했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차트는 작년에 2월 수준 근방으로 거의 올라오긴 했는데 2분기 때 실적이 오히려 더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기 투자도 가능하다. 그리고 오늘 딱 포인트가 21선과 121선 장기평선이 골드크로스 나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음 주쯤 한번 노려보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제가 원래는 17,100원 이하였는데 뭐 딱히 17,100원 상관없을 것 같아요. 현재쯤 주가는 16,350원인데 뭐 이 정도 라인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3% 이상 수익 우리가 목표잖아요. 그리고 중기로 봤을 때도 한 40% 정도 수익은 충분히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40%라고 해봤자 뭐 지난 얼마입니까? 지난 2만원 수준? 솔직히 저는 2만원 수준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럼 얼마예요? 한 3,600원 정도 올라가니까 대략적으로 20% 일단 20% 정도? 요것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 드리고, 손절 라인은 15,800원 정도 라인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라인 이탈하면은 손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전제는 항상 그거예요, 여러분들. 단기 종목을 투자하셔도 되는데 단기 종목은 그냥 심심풀이 정도입니다. 심심풀이 정도예요. 절대로 단기 투자로 주식의 거부, 엄청난 큰 부자가 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자금의 한 90%, 80%는 중장기 스윙, 가치주 이런 걸로 실적주로 넣어 놓으시고, 나머지 1, 20% 그냥 심심하니까, 또 주식도 재밌어야 되잖아요. 심심하니까 이런 종목들 한번 해보시면 된다라는 그런 의견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손절 라인 이탈했을 때 손절하는 거. 그리고 제가 이렇게 팁을 드릴게요. 뭐 손절 라인 이탈하더라도 이거는 뭐 중기 가능합니다. 이렇게 팁도 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시황 방송인데 그때 또 좋은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상 효키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